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30페이지로 가십시오. 30페이지로 가시면은, 30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경제학입니다. 수요 공급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 공급 파트로 보겠는데, 자, 수요 공급 파트는 나온다면은, 수요 공급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4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7문제가량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낮습니까? 굉장히 높습니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매긴다면 아직 안 들어갔지만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가격하고 가격 이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배우세요. 탄력성.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수요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럼 편하게 들으시면,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수요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죠. 그러면 소비자가 일정 기간이라는 게 명시됩니다. 자,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는 게 명시되는 게 기간 동안, 자, 우리가 유량이라는 개념을 써요. 유량. 그럼 저량이라는 자체는 일정 시점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100개. 모르죠. 그죠? 1년에는 좀, 보통 먹는데, 한 달 먹으면 좀 많이 먹고, 하루에 100개 먹으면 완전히 미치죠. 삐꼬고 다녀요. 그죠? 그럼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니까 저량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고, 자,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판매합니다. 그럼 24평 아파트를 판매할 때 가두 면적을 하면서 수요자한테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샀대.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갈게. 물어봤더니 이거 사고 싶어 했더니 어저께 샀는데요. 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산 게 중요하다.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이라고 합니다. 판매하고자. 그 판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건 아직 샀어요. 사기 전이에요. 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살 의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아직 샀어요. 살 의사가 있다는 얘기야. 의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후적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 그 다음에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수였죠. 그래서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욕구. 그래서 이거를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그래서 이 욕구를 따라서 유효 수요. 그러니까 살 능력까지도 다 갖춘 게 유효 수요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이제 우리가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3억으로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그럼 돈 없는데요? 그럼 그냥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죠. 그럼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갖춰야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요거 반대가 살 능력을 갖추지 않는 게 우리가 잠재 수요라고 해요. 잠재 수요. 그럼 잠재 수요는 살 능력은 있어요. 살 능력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고가죠. 그죠?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쉽습니까? 사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그냥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금융 정책을 써서 활성화시켜서 보통 보금자리로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고리예요, 절이에요. 절이. 그럼 우리가 유효수요라는 것은 차입 능력도 들어가요. 차입 능력.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 가갖고 물건 사실 때 현찰로만 사요, 카드로도 사요. 그럼 카드를 사게 되면 물건을 내주죠. 그럼 차입 능력도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된다.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금, 자기 자본만 있어요? 타인 자본도 있어요. 그럼 대출금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정부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기로, 장기로, 고리로, 저리로.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LTV라는 얘기 아시죠?
이게 이제 LTV가 담보 인정 비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70%까지 땡겨주면 7천만 원까지 빌려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 적게 먹어, 기간에 따라 틀려. 그러면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자, 얘가 수요 분석을 할 때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고, 살 의사만 있어야 된다, 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유효수요라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주택금융 정책을 써야겠죠. 그 무주택 서민들한테 다시 단기, 장기, 고리, 저리, LTV를 좀 높여줘야 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펜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디맨드거든요. 그럼 수요의 개념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기간. 그럼 소비자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판매하는 거는 제환입니까? 제환입니까? 강의 서비스입니까? 서비스를 구매하고 계시죠, 그죠? 구매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이에요.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최대 수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번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그 다음에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그럼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한 양이 실제 구입한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그냥 수요였어요, 유효 수요였어요. 잠재 수요면 안 되죠.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만 있습니까? 구매력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불 능력이 있어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유효 수요도 차입 능력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돼서 대출금을 많이 빌리게 되면은 또 유효 수요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근데 구매 의사만 있고 구매력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아까 그 유효 수요였어요, 잠재 수요였어요. 잠재 수요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키포인트가 무슨 양과 무슨 양이 있죠? 유량과 저량. 이제 이게 유량과 저량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우리가 저번에 별표 3개짜리는 내년에 꼭 나오고 하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러면 유량과 저량은 같아요? 글씨도 달라요. 글씨 다르죠. 유량과 저량이 다른데 우리가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문제가 돼서 이 신청이 들어가서 요게 기출 문제에서 잘 나와요. 무슨 문제에서 잘 나온다? 기출. 그래서 기출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나중에. 그래서 기출 위주에 잘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유량은 흐를 유자로 써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요. 그럼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기간. 그래서 영어도 나왔어요. 따라서 플로우. 플로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플로우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할 때 저자예요. 고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이죠. 그래서 스톡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톡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량이 스톡, 일정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다면 가장 잘 뜨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 그럼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1000만원을 벌어요. 갑돌이 와이프가 연봉 연 1000만원 갖다 주면 좋아할까? 쫓겨날 수도 있을까? 쫓겨나죠. 월 1000만원 갖다 주면 좋아하죠. 하루에 1000만원 갖다 주면 쓰러져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거는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기간이죠. 그럼 시점이에요? 이건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에 대한 그 축적한 걸 얘기하고, 근데 자산이라는 건 뭐지? 자산은 현재 얼마 있느냐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 자산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자산이 뭐 3억이다. 근데 다 까먹어서 뭐 한 달 있다가 뭐 영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자산이라는 자체는 저량은 이미 만들어진 어떤 그 축적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득은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이 잘 나와요. 자, 지금 건물주가 임대료 수입을 1000만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에 따라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비용이 100만원 나간다. 많이 나갑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틀리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가치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지금 현재 얼마라는 얘기를 쓰지 1년 동안 얼마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는 단어 써서 이렇게 가치가 나오고, 또 잘 나온 게 인구가 잘 나와요. 인구. 자, 인구도 그냥입니까? 현재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까? 현재 얼마가 인구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된다? 아이들이 앵야 지금 태어나고 있죠. 그럼 그냥요 시점에 따라 틀려요. 그럼 인구도 현재 얼마냐? 여기 우리가 일산의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냐 라는 것은 그냥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이죠. 그럼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가 얘랑 가치와 인구가 거의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은 좀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그 지역의 아파트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일정 시점이어야 돼요, 일정 기간이어야 돼요. 1년 동안이라는 걸 정해줬죠. 지금 현재 얼마큼 거래됐냐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고, 좀 어렵게 나온 게 다음에 단기, 다음에 기간.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순수이익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재고주택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미 지어져 있습니까? 그럼 현재 그 지역이 100채라면 그건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거기를 1년 동안에 신규를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만들어준 거는 1년 동안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규주택은, 자, 신규주택은 유량이다, 요건 저량이다, 유량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셔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물이 안 찼죠. 그죠? 물이 찼어요? 아직 안 찼어요? 안 찼죠. 그럼 흘러요. 흘러서 요만큼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럼 이거 차 있는데 더 틀게 되면 범람하니까 어떻습니까? 요까지가 시점이 되겠죠. 근데 요거까지 이제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맥주를 먹어요. 그럼 맥주가 500리터짜리가 있어요. 그럼 500리터짜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냥입니까? 내가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그럼 고여있죠, 이렇게. 이게 봐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저량입니까? 저량이에요. 그 내가 쭉 마셨어. 마셨더니 지금 300리터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냥이에요. 이것도 시점이에요. 근데 요만큼에 대한 것을 내가 먹었죠. 이게 이제 유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래된 거는 저량이고 세게 이제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거는 그냥입니까? 쇠물이죠. 근데 이렇게 누렇게 떠갖고 이미 있는 거는 그냥이다. 요건 저량이다. 저량이라는 거죠. 그럼 재고주택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신규는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더라도 이건 자신 있어요. 우리가 요건 아까 제가 기출문제에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딱 4개가 떠요. 따라서 재고, 자산, 가치, 인구, 이 4가지가 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야매한다는 건 그런데 많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아는 이 강사 중에서 이제 수강생분하고 결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다음에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부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재고 연구한 거예요. 그죠? 저가 절여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웃지 말고. 그죠? 맨날 하면 뭐해? 또 머리 안 들어오는데. 그럼 저량을 가져가요. 다음에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재고, 자산, 가치, 인구, 부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부채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만 있어요, 타인 자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자산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데 아직 안 나왔지만 요것도 이제 야매를 만들다 보니까 새롭게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것도 헷갈린 게, 자, 유량은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저량은요?
시점. 그래서 따라서 저량, 시점, 저자 들어갔죠. 연구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다, 시점이다. 어떻게 알았어? 지그시 안에 저자가 들어갔지, 그죠? 아시겠죠, 그죠? UFO 아세요? 그럼 하늘에 그냥이야 UFO가 떠 있어. 예, 떠 있죠, 그죠? 어떻게든 가져가. 자, 할게요. 자, 아이씨, 초라해. 따라서 UFO. 유량은 스톡이야, 플로야? 시점이야, 기간이야? 잘한다, 잘한다. 그럼 유량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저량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저량이죠. 저량은 기간이야, 시점이야? 스톡이죠. 그다음에 저는 제자가 부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야맨말 알아. 쉬는 시간에 어머 언니 저는 제자가 부입니다. 뭐야? 했더니 몰라 씨 외워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양을 얘기하죠? 저량을 얘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재고 있잖아요. 재고 찾았어? 자산이 빠졌죠, 그죠? 같이 부인입니다 있죠, 그죠? 부채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량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량은 그래도 이제 이론을 갈게. 유량은 시점이야, 기간이야? 아까 요 1,000만 원 벌어, 많이 벌어, 적게 벌어, 기간에 따라 틀려. 그렇죠. 소득이나 급여나 임금은 다 기간이라는 얘기죠.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은 다 유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 믿고 그냥 요것만 외우시면은 거의 합격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 나온다는 건 이게 제가 경제학도 강의하지만 잘못 냈다간 이시청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넓히지 마시고 그냥 이 절양 쪽으로 외우신 다음에 나중에 그걸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고요. 그럼 주택은요, 오래된 주택 재고만 있어요? 신규도 있어요? 신규도 있죠.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유량 저량은 또 다음에 시장 파트 나오거든요. 그때가 또 해주를 하고요. 오른쪽 가시면 수요 함수가 있고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들어볼게요. 수요 법칙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도대체 뭐냐? 들어볼게요. 자, 수요 법칙은 답이다. 자, 가격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수요 법칙. 그럼 수요 법칙만 있겠어요? 공급 법칙도 있겠어요? 공급 법칙이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다면, 자, 딱 이 법칙이라는 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죠?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돈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수요자들은, 아니 공급자들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냐. 자, 사는 사람은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싸야지만 많이 사겠죠. 그럼 가격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가격을 내렸을 때 많이 산다는 얘기. 공급자는 가격이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공급량을 더 늘리겠죠. 그럼 얘는 같아요? 이게 반대방이야. 비례, 반비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걸 써서 역의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같죠. 그럼 반비례겠어요? 비례겠어요? 비례.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정의 관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세로축이고 여기가 가로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P라는 건 따보세요. 플라이스 가격이죠. 그죠? 이게 가격이고 이 퀀티티와 퀄리티가 있는데 이건 퀀티티예요. 따보세요. 양,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내려가는 곡선이 돼요. 자, 왜냐하면 자, 분필이 만약에 200원일 때 두 개를 사겠다. 가격이 오르면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양을 더 늘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점들이 있잖아요. 점들이 3개겠어요? 굉장히 무수히 많겠어요. 연결한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린 건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직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요? 요게 우측으로 올라갔어요? 우측으로 내려갔어요? 따라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가격과 양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서플라이, 디맨드는 수요고 서플라이가 이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격이 200원이었을 때 나는 두 개를 생산하겠다. 가격이 300원이면 그냥입니까? 양을 더 늘립니까? 늘리고 가격이 100원이면 양을 더 줄일 수 있죠.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요 선들을 연결합니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요게 수요곡선이면 이런 따라서 공급곡선 우측으로 올라갔죠. 그럼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하향,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네 문제가 배정이 된다면 거의 수요 쪽에서 많이 나와요. 얘가 한 세 문제면 얘가 하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자예요? 주택 수요자예요? 수요자. 사람은 수요 법칙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숙제를 드리면 집에 가실 때 수요 법칙 하면서 가세요.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이게 가격이고 얘 양이야.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양이 어떻게 떨어지죠? 그죠? 가격 떨어지면 양을 늘리죠. 그죠? 이렇게 걷는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수요 법칙 하면서. 그래서 잠못 공부할 거야. 저기서. 이렇게 가는 사람 잡을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이 중요한 거야? 수요 법칙이 중요해요.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함수 관계라는 게 있다가 나오는데 이 수요 함수라는 자체, 공급 함수가 자, 우리가 이 함수 관계라는 자체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자, 그러면은 함수 관계라는 자체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QD라는 것은 따라서 수요량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양? 여기 디맨드가 들어갔거든요. 그죠? 수요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QS는 따라서 공급량, Q가 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제 다르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함수 관계에 대한 식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연습장에다 대고 써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는 10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얘는 10 플러스 P가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요. 플러스가 붙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간단한 산수 문제인데 얘는 만약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양이 줄입니까? 줄죠. 알겠습니까? 최초로 계산 문제를 하는 거야. 최초로 잘 봐. 그럼 10에서 1, 2, 3 원이 될 수 있죠. 그럼 10에서 1원 빼면 얼마예요? 어려워요? 9죠. 그 다음에 10에서 2를 빼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큰일 났다니죠. 그죠? 자, 10에서 3을 빼면 7이 되죠. 그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요게 지금 이게 양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양이 빠집니까? 빠져요. 얘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라 그래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습니까? 플러스가 있죠. 그죠? 그렇죠? 이제 잘하세요. 이게 되게 쉬워요. 1원, 2원, 3원이 늘어날 수 있죠?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10에서 2를 더해. 11. 10에서 2를 더해.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야? 12. 10에서 3을 더해. 그렇죠? 그럼 얘는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준다는 얘기죠.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알았어. 실수할 수 있지.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이게 비례입니까? 비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 증가함수. 증가하니까.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 식 자체가 얘가 나와서 나중에 또 골치 아프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따라서 수요량, 공급량, 이게 이제 종속 변수로서 영향을 받는 거고 가격이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마이너스가 붙습니까? 여기는요. 그럼 얘는 같아요? 반대예요? 얘는요. 같이 움직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그래프로 본다면 참 재밌는 게 가격과 양이면 얘는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 그냥입니까? 양이 늘어납니까?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같아요? 이게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라는 걸 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는 가격과 양이 아까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그러면 얘가 늘어난 것만큼 얘는 그냥이요. 얘도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적을 남길게요. 자, 3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수요 함수라는 게 있나요? 수요 함수 찾으셨어요? 자, 수요 함수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재밌는데 가볼게요. 함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함수 관계는 자, 여러분들이 수요자만 있어요? 시장에는 공급자도 있어요. 그럼 공급자가 수요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얘가 공급자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함수 관계로 나타내요. 우리가 수요 함수.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QD가 그냥입니까? 수요량입니까? 수요량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수요량에 대해서 이게 종속 변수라고 그래요. 따라서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게,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유식하게 좀 배워야 돼, 이제. 그럼 영향을 주는 변수가 따라서 독립 변수예요. 그죠? 그러면서 독립 변수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펑션이라고 하고, 요게 가격이 있을 수 있고, 가격 이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분양 사실 때 분양가가 안 중요하다, 분양 가격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저기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죠. 소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자가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금리가 좀 낮아야 돼요? 낮아야죠.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만 있다, 가격 이외도 있다. 가격 이외도 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보세요. 그러면은 말이야, 여자가 자, 이제 남자를 선택할 때 그냥입니까? 결정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여성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돈이 제일 좋습니까? 좋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돈이 좋죠. 현찰이 좋아요? 카드가 좋아요? 둘 다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돈만 하라고. 그럼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도 있어요. 이외도 있죠. 맞습니까? 자, 외모를 안 봐요? 외모를 또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고 마음을 볼 수도 있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 외모가 안 좋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얘기 안 하네? 괜찮아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죠? 가격이 아는 거에 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디 하는지 알아세요? 수요함수.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이라고 했을 때 영향을 주는 원인 관계를 봐요. 원인. 그럼 보세요. 밑에 가시면은 자, 갑니다.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수요량이 종속 변수예요. 옆에 있는 게 다 독립 변수예요. 그러면 밑줄 쳐보세요. 밑에 여기서 부동산의 수요량은 따라서 종속 변수 결과로 돼 있죠. 그죠? 찾으셨어? 자, 그러면 결과를 알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요인이 독립 변수로서 가격이 될 수 있고 가격 이외가 될 수도 있죠. 이해 갔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 반비례, 마이너스 관계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였어요? 감소함수였어요? 가격이 오르면 빠지죠. 그럼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 따라서 대체재, 대신할 수 있는 재화. 그럼 얘가 아니면 다른 거 살 수 있죠. 그래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좌측에 보시면 대체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재라는 단어가 있다? 대체재.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재화 때문에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다는 재화죠.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먹으면 되죠. 아파트 비싸면 빌라 사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대체재, 수요자 입장에서 받고 사용해도 효용이 유사하다는 재화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가격 효과를 얘기해서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아까 이 곡선이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는 게 돼요. 그러면은 이 우하향하는 것은 아까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아까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비싸지죠.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수요량을 줄이죠. 이게 이제 우리 가격 효과라는 얘기죠. 그럼 가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합성 효과인데, 자, 그럼 우리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대체제라는 거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 용도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A 재화가 만약에 콜라야, B 재화가 사이다야. 그럼 콜라 비싸면 사이다 먹으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실질적인 아까 구매력이 1,000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값돌이가,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면목소득이 1,000원인데, 자, 그럼 얘가 100원이고 10개를 구입할 수 있고 100원이고 10개를 구입할 수 있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은 그럽니까? 양을 줄입니까? 줄이죠. 그렇죠? 그럼 수요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량을 줄이면서 만약에 이게 200원이면 5개밖에 못 사죠. 그럼 5개가 시장 상황에서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음에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달라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소득에 대한 것만 등장하고 대체 효과는 다른 재화가 등장하거든요. 자, 들어보신다면, 자, 우리가 어떻죠? 그럼 소득 효과로만 본다면, 자, 그럼 쓸 수 있는 소득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 구매력이 적어졌죠.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해졌어요.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수요를 줄겠어요? 줄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2개를 줄였다 봐요. 따라서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다른 재화가 등장이 안 돼요. 그 한 재화만 등장이 돼요. 그런데 따라서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이 두 재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A 재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A를 줄이고 B를 사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200원하고 이 100원 중에서 이 100원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쌉니까? 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 B 재화의 상대적, 절대적이야 상대적이라고 하죠. 절대적이 아니라.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졌다, 싸졌다. 싸지는 효과가 나와요. 싸지는 효과. 근데 싸진다고 하니까 좀 저질스럽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하락한다. 하락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있어요? B를 많이 사겠어요. 사죠. 그래서 B를 많이 사서 얘가 3개 줄이면 3개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대체 효과. 그럼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2가지 재화가 등장합니까? 2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둘 다 그 원인은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이 2가지는 다 가격 효과와 관련이 된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지금 박스 있어요? 지금 키포인트 있어요? 그럼 가격 효과는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늘리는 건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하게 되는데, 자, 얘기할게요. 소득 효과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다른 재화가 등장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자,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에 대한 명목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더 쓸 수 있죠. 그럼 실질 소득이 향상됐다고 봐요. 그럼 종전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구매력이 향상돼서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체 효과다, 소득 효과다. 소득 효과야. 근데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요, 2가지 재화.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재화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대체 효과는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량이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자, 따라서 상대적 가격. 절대적 가격이에요, 상대적 가격. 다른 놈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럼 소득 효과입니까? 이건 대체 효과입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수요 곡선으로 갑니다. 수요 곡선은, 자, 아까 제가 두 번째 줄에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음이면서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으로 형태의 곡선이죠. 그래서 그 점이 이동을 해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참고해 보시면은 수요 법칙의 예외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따라서 베블렌 효과. 그게 뭐냐면 수요 법칙에도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이 베블렌 효과는 과시성의 수업이에요. 지금 이 기펜제는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가지고 베블렌 효과만 보세요. 기펜제는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베블렌 효과 찾으셨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지면 양을 줄여야 되죠. 양을 더 높이는 게 이 베블렌 효과라는 거예요. 다음에 과시성 소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지금 오늘 좀 춥다 그래도 그렇게 막 영하권이 막 떨어진 건 아니죠. 근데 11월 달에 이제 갑순이가 여고 동창회를 간 거야. 그죠? 근데 안 추운데 밍크 코트를 입고 나왔어.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이거 비싸 이거. 그래서 어떨까? 너 이거 진짜 밍크 맞아? 만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 물건 나왔어. 그러면서 뭐 한 장 줬어. 막 이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요 이 과시성 수업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동창회는 이 여자만 사 입어요? 다 입어요? 그러면은 그냥요 가격이 올라도 사요. 사죠. 과시성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오냐? 자, 여러분 배가 고파야 가시예요? 배가 불러야 가시예요? 따라서 배불른 효과. 이게 가시성 수업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높더라도 오히려 더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 시험제. 그냥 따라서 배불른 효과. 기편제는 보지 마지. 더 헷갈려. 기편제는 얘가 배불렌이 자칠 수 있어. 기편제 아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양가로 5번 있어요. 별표 3개. 3개짜리야. 3개짜리. 자, 여러분들 아까 영향을 주는 게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에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떠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단어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고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거든요. 그럼 요거는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불변이에요. 일정해서 가격에 따라만 바꿔요. 뭐에 따라만 바뀐다? 가격.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당 재화, 근데 부동산이 하니까 그냥 해당 부동산. 자, 이게 이제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자, 그럼 요게 이제 수요 법칙이에요. 그럼 아까 세로가 가격이고요. 세로 측이 가격이고, 자, 요게 밑에가 그냥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그럼 아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다시 간다면 이제 원을 빼고 200원이었을 때 나는 2개 사겠다. 300원일 땐 나는 하나만 사겠다. 자, 100원일 때는 나는 3개 사겠다. 라는 거죠. 그죠? 뭐 때문에 바뀐 거죠? 가격이죠. 그렇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달라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변화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이외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 글씨를 바꾼 거예요. 수요량이냐, 수요의 변화냐. 그래서 얘는 수요의 변화는 얘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 이외의 변화죠. 가격 이외. 그러면은 아까는 얘는 그냥입니까?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가격만 바뀌었죠. 근데 얘는 반대예요. 가격이 일정하고 다른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자, 가격은 바뀐다. 가격은 일정하다. 지금 분양가가 200원이라면 똑같은데 수요자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D1, D2, D3 그래서 1, 2, 3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들어볼게요. 자,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는 건 따라서 수요량,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는 같은데 원인이 같아요? 원인이 달라요? 가격일 수 있고 가격이 이외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요 곡선상에 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그럼 곡선이 이동했어요? 곡선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곡선상에 있는 그 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얘는 제가 가격이라 그랬어요? 가격 이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잘 나오거든요. 이자가. 그럼 수요자는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금리가 좀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 됩니다. 그럼 수요 감소해요? 수요 증가해요? 수요 증가.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으로 양이 늘어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가 인상을 하면 수요를 증가시키겠어요?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좌측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요. 얘는 곡선 자체 이동이라 그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들어갑니다. 자, 얘는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가격이죠? 맞죠? 얘는 곡선이 가만히 있어요? 곡선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틀린 점은 얘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얘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다음에 양, 점 이동이죠. 자, 양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점이 이동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이야 양이 붙었어.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점 이동이죠. 얘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점 이동하면 안 되죠. 곡선 자체 이동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원 갔더니 또 야매를 알아갖고 언니 수요량의 변화가 뭐야? 그때 점에 이동하는 거야. 근데 뭔데? 몰라 씨 그러는데 이 점이 이동했다는 거는 뭐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가격이에요. 그죠? 자, 이건 곡선이 이동했나요? 곡선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고 거기 있는 곡선상에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곡선 자체가 이동이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점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감소는 좌측.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할까 말까 하는데 아마 이 저자도 안 했었을 텐데 따라서 우하향 이동. 자, 이건 아까 우하향하는 따라서 형태라는 건 생긴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문이 어렵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우측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따라서 우상향 이동. 이렇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쪽으로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좌하향 이동. 그럼 이건 좌측으로 내려가서 좌하향 이동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향과 이 상향은 지금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안 오셨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요거는 전반적으로 그냥 보셔요. 그냥 요거는 그냥 증가는 좌측이다, 증가는 우측이다. 우측, 감소는 좌측. 그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죠? 요거 이동한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1, 2월 달에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양을 더 늘립니까? 그럼 좌측, 우측.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가 인하했다는 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좋으면 우측이다, 좌측이다? 우측이죠. 기분이 나쁘면 좌측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하고? 수요법칙. 그 다음에 이따 내가 화장실 갈 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여? 기분이 나빠요? 좌측으로 움직여야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갈게. 그럼 체크해보자. 좌측에 보시면은 32페이지 맨 밑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나? 그럼 양이 붙으면 뭐의 변화죠? 점의 이동이죠. 찾아볼게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기억,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얘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그냥입니까? 상에서 변합니까? 상에서 수요량이 변한다는 거죠. 그냥이요. 곡선상의 점이 이동이에요. 점이 이동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점에 이동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입니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그럼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 곡선 상의 점이 이동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어요.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실 때, 자,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것은 양이 안 붙었으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끊기면 안 되니까 인구는 쉬워요. 만약에 그 지역에 막 인구가 유입돼요. 그럼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따라서 선호도. 선호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보시면 정상제, 열등제라는 게 있죠. 별표 쳐놓으세요. 그 다음 보시면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별표 쳐주시면 돼요. 이게 얘네들이 가장 유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인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렵게 할 거예요. 들어갑니다. 소득입니다. 소득은, 자, 소득이 늘어나면서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있고,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좌측에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제와 무슨 제?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제는 정상적인 제어로서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등제와 열등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우등버스가 좋죠. 그죠? 그러면 열등제가 좋아요? 우등제가 좋아요? 우등제가 좋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등반과 우등반이 있죠. 여러분 열등반이셨어요? 우등반이셨어요? 다 우등반이래 처음은. 그죠? 7, 8월 달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면 열등반에서 그러는데, 그럼 어떤 게 더 좋죠? 우등제가 좋죠. 맞습니까? 우등제가 신차라면 얘가 중고차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냥입니까? 새 차 뽑죠. 그러면 이렇게 뽑는 게 그냥이에요. 정상적인 재화예요.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러면 정상재라는 것은 이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중고차 안 뽑죠. 열등제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인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갈게요. 손 들어보세요.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로 안개하세요. 우등제보다.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습. 자, 잘하세요. 소득이 감소했는데요. 수요량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무슨 제? 정상제죠. 왜냐면 가니가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럴 줄 알고 내가 낸 거예요. 그 왜냐면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고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예요. 잘하셔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은 열등제가 되겠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손 들어봐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무슨 제? 반대 방향으로 면 열등제라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이번에 소득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니은번의 별표. 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같은 방향이죠. 무슨 제? 정상제.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 좌측으로 해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무슨 제? 열등제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요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아까 대체제라는 게 있었죠.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예요. 근데 거기 좌측에 보시면 따라서 보완제. 보완제는 함께 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예요. 여러분들 커피에는 설탕을 타먹죠. 그럼 커피가 늘어나면 설탕 수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건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는 항상품씩 따로따로 사용할 때보다 함께 사용했을 때 만족을 주는 재화가 보완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그 위에 보시면 3번하고 4번에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이라는 게 있나? 별표 3개.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고 내 걸 많이 사겠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게요. 자,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자, 해당 부동산이에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병문안을 가는데 그 과일 가게에 배와 사과를 팔아요. 그럼 배 가격이 비싸요. 그럼 배를 사겠어요, 사과를 사겠어요? 사과를 산 거는 사과가 싸서 그래요, 배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다른 가격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럼 해당해요, 다른 부동산. 다른 부동산 때문에 내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대체제 사시겠어요, 대체제를 안 사겠어요? 안 가고 내 걸 산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되게 지금 어렵거든 이게. 좀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넣었다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대체제 그래요? 그럼 대체제라고 주어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빌라와 아파트가 대체 관계다. 그럼 빌라가 비싸면 빌라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빌라의 가격이 높아지면 빌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어요, 수요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대체제라는 건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얘 줄이면 얘 늘린다는 건 이해 가셨죠? 근데 다이렉트로 얘는 대체제의 가격을 물어봐요.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그럼 이 가격이 나의 가격이에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X제의 가격이 오르면 그냥이에요, Y제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X제의 대체제의 가격과 얘는 그냥이다,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까보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따라서 보완제는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죠. 보완제는 함께 커피와 설탕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보완제 가격을 보자죠. 가격을 봅니다. 그럼 만약에 커피에 설탕 타먹죠. 그럼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제하니까 커피라는 부동산과 설탕 부동산은 보완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의 수요를 늘리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커피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커피 수요를 늘립니까? 늘리죠. 그냥 내가 천천히 갈게. 가격이 비싸졌어, 싸졌어? 많이 먹지? 그럼 커피 수요가 늘어나. 맞아요? 커피 수요만 늘어나, 설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설탕 가격 때문에 그래요, 커피 가격이 때문에 그래요? 해당해요, 다른이에요? 다른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헷갈리는 게 얘도 늘리면 얘도 늘리죠. 근데 시험 문제는 가격대 수요를 얘기를 해요. 가격대 수요는 같은 재화야,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죠. 그러면 X제 보완제 가격이 내려가면 Y제 수요량은, 얘가 가격이 떨어지면 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볍게 들어간다. 다음에 가격대 수요. 해당 재화야,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떨까? 갈게요. 그러면 얘와 얘는 그냥이야, 대체제는 같이 움직여. 보완제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X제의 가격이 올랐는데, 자, Y제에 대한 가격이 올랐는데 Y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 이건 그냥이야, 대체제야. 대체제죠. 가격대 수요가 같이 움직이니까. 맞나요? 근데 만약에 X제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Y제의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책에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내가 하라는 것만. 3번 있어요? 대체제 가격 변화 있어요? 디귿만 보세요. 디귿만. 디귿에 보시면은 아파트가 지금 무슨 제라 그래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대체제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완제 있어요? 보완제? 그럼 디귿번. 자,
아파트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보완제 수요는 감소하지만 또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럼 가격대 수요가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가격 상승의 예상이라는 게 있죠. 별표 3개. 자, 이것도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할 거를 예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겠죠. 그럼 향후 가격이 상승 예상된다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세 번째,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할 거를 예상해요. 그럼 들어보세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하진 않았어요. 않았죠. 현재. 아니, 지금 현재. 상승할 거잖아. 알았어. 했어, 안 했어? 아직은 2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다면은 요거는 요 수요량이 변화가 되는 거죠. 다시 할게. 가격이 상승했어. 아직 상승하지 않았어. 예상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지금 상승했다면 양을 줄이니까 이건 가격이죠. 그럼 수요량이 변화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상승을 예상했다는 건 상승했다. 아직은 안 했다. 200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있고 예상만 하는 거죠. 화이팅.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오르면서 더 사재기를 하는 거죠.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그럼 해당 부동산 가격은 하나고 가격 이외에는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 개 찾는 게 좋아요, 하나 찾는 게 좋아요? 하나 찾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잘 찾으셔야 돼요.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 만약에 다른 부동산의 가격을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 안 돼요. 가격 예상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로지 얘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만 찾으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들어갑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양, 점의 이동. 그럼 이건 곡선상에 자체가 이동했어요?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점이 이동이라는 건 정확하게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칠판 줄기를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이 곡선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얘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점의 이동이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즐겨. 아이씨. 자, 세금을 막 부과시켜. 뭐 어떻게? 좌측. 그렇죠? 뭐 내 소득이 늘어나서 좋다. 우측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거만 나왔으면 좋겠지, 그지? 그거 아니라 힘들어. 이 소득이 나와요.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안 좋은 거 사겠어요? 좋은 거 사겠어요? 그게 정상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손 들어요. 정상제는 그냥요, 같은 방향. 열등제는 반대 방향. 그럼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량이 감소한 건 무슨 제? 이제 열등제라고 안 해. 다행이다. 그럼 요거는 같아요? 반대예요? 열등제라는 거죠. 이걸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이에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아파트 때문에 그래요? 빌라 때문에 그래요? 자, 아파트를 늘렸다는 것은 빌라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해당 부동산이다, 다른 부동산이다. 다른 부동산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많이 산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근데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게 같이 움직이면은 그냥이다. 이건 대체제다. 대체제요.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죠. 맞나요?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요, 커피도 늘려요. 설탕도 늘리죠. 그럼 설탕 때문에 그래요? 커피 가격 때문에 그래요? 보완제 가격이라는 거죠. 보완제 가격과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잠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좀 헷갈린 거고, 가격이 상승했어요? 예상을 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점이 이동했죠. 예상한 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자체가 이동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 선다? 5지 선다. 그러면 여기 하나지. 이게 여러 개지. 여러 개 찾는 게 빨라? 하나 찾는 게 빨라? 얘차 빨라, 맞죠?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를 찾으라 그러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찾아야 됩니까? 가격 찾아야죠. 아시겠습니까?
다른 부동산 가격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대체재 보완자는 아니죠. 가격 상승 예상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오로지 해당 부동산만 찾으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아까 아파트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합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고 뭐 금리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돼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 쉬우니까 그냥 부동산이 그냥 수요예요? 부동산의 수요예요? 자, 부동산을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도 있지만 투자 수요로 자산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부중성 때문에 존재량이 제한돼 있죠. 그럼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매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여러분 부동산은 보통 등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볼펜을 팔아요. 야, 너 등기해와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구매 절차가 복잡합니까? 구매 조건이 까다롭죠. 또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니까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볼펜을 팔 때 뭐 경매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경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나요? 경매나 공매 같은 또 법률 규정이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또 그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는 걸 얘기하고, 자 4번은 수요활동은요 주체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젊은 층은 단독주택을 선호해요, 좀 아파트를 선호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선호하겠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